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선언하고 5대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인 무인점포에서의 절도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을 추진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야생 방사를 해오던 따오기의 여름철 폐사율이 높아 올해부턴 가을 방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협력 모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임기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고 2023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1국 체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광역 협력이 그것입니다. 초광역 협력 신규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하는 등 재정 지원 체계도 구축됩니다. 또 정부는 행정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분권법을 개정하고 초광역 단위의 미래 전략 사업을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 등의 5대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초광역 사무 발굴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내년 3월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메가시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초광역 협력 정책을 우리가 주도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와 선언은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의 영향을 받기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불가역적 국가 정책으로 못 박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성사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내용을 채우는 작업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주민들에게 메가시티의 이점을 알리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 토론회가 연꽃으로 유명한 진주 비실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기존의 농촌 체험 관광을 부울경이라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경험하게 하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체험 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익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컨셉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성사를 위한 행정적 작업과 더불어 주민들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을 위해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민들이 논의하기를 원하는 주제를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메가시티를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메가시티 건설과 보건의료 플랫폼 구축, 지리상권 시도 연계 방안, 먹거리 공동체 조성 등 10가지 주제의 토론이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토론 결과는 전문가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부울경 합동추진단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거대 메가시티의 탄생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과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점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요즘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도 아끼려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작은 가게들을 많이 차리는 건데요.
지켜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업원이 없이 운영되는 함안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한 남성이 손님이 없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초콜릿과 과자 등을 이것저것 고릅니다. 계산대 앞으로 온 남성은 방금 고른 제품들의 바코드를 찍더니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가게에서만 15차례나 물건을 훔친 이 남성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점심때 CCTV 확인을 하고 있은 찰나에 이제 와가지고 하고 나가려는 거를 가지고 이제 밖에서 문을 잠궈가지고. 비슷한 시기 근처의 무인 빨래방에서도 현금 5만 원을 도둑 맞았습니다. 앞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남성이 잠금 장치가 풀려 있던 동전 교환기에서 현금을 꺼내 달아난 겁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경남에서만 50건의 무인 점포 절도가 발생했고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상벨 같은 경보장치 이런 방범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범죄 표적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특성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게 운영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5분 10분 간격으로 보고 밤새들 꼬박했어. 그때 아침 되기나 눈 닫고만 몸 닫고 죽었더라고. 경찰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중대한 피해는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지역에는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경남 북서 내륙부터 시작해 저녁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강력한 한기가 들어오면서 확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지만 내일은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4도 선에 머물면서 내일 아침 기온과 비교했을 때 10도 이상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4도, 밀양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6도, 창녕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4도, 산청은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거창 22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부터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는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광포만을 새로 편입하는 절차를 사천시가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포만 주변 일부 주민들이 개발 행위 제한 등을 이유로 공원 편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더 넓은 갯벌이 펼쳐진 광포만, 전국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이자 멸종위기종의 터전이며 철새 도래지여서 생태적 가치가 빼어난 곳입니다. 한때는 개발의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사천시는 보존을 선택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어 개발이 필요한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빼는 대신 광포만을 국립공원에 새로 넣기 위해 환경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편입 여부 결과는 내년쯤 나올 전망입니다. 사천시는 만약 광포만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 해수면을 따라 4.8km의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세워 광포만을 전남 순천만처럼 생태 관광지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 자원도 그렇고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생태 공원을 만들어서 이걸 자손 대대로 국가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광포만 국립공원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작년 6월 이장단 회의에서 국립공원 편입이 일부 언급됐을 뿐 주민 설명회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또 주변 지역 개발 행위가 침해될 거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지역에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지역 개발을 못하게 될까 하는 우려. 사천시가 장기적인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만 되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환경부가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석입니다.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자 지난 2008년 중국에서 개체를 들여온 뒤 2년 전부터 야생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에서 살아있는 따오기는 87마리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여름철에 폐사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가을에 방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생 적응 방사장 문이 열리자 따오기들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따오기 야생 방사는 올해로 벌써 4번째를 맞았는데 가을에 방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야생 방사한 따오기 122마리를 추적한 결과 6월과 8월 사이 여름철 폐사율이 45%로 높아 방사 최적기를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봄 방사가 적합할지 아니면 가을 방사가 적합할지 이번 방사를 통해서 아주 세심히 관찰하려고. 이번에 방사한 따오기는 암컷 24마리와 수컷 16마리로 모두 40마리. 야생에서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 암컷의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현재 야생에 생존해 있는 따오기의 수컷 비율이 약 60%로 암컷보다 많다 보니 번식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는 방사하는 모든 따오기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왔지만 이번에는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 20마리에만 위치 추적기를 붙였습니다. 근데 암컷이 추적기를 부착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적기 때문에 이제 수컷이 교미 행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컷의 안에서만 추적기를 빼고요. 수컷 위주로 해서 이제 추적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창녕군은 따오기 모니터링 앱을 운영해 추적 관찰을 강화하고 명예 모니터링 자원봉사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어서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흥겨운 록 축제가 펼쳐집니다. 일상 예술 공유 프로젝트 록페스타 드림 인디 스테이지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해 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김해 문화재단 창작 연극인 불의 전설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홀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불의 전설은 김해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창작해 제작하는 연극으로 김해 봉황대에 얽힌 설화인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인생열전 내가 바로 국민배우 시즌5 성과 발표회를 통해 2개의 연극을 선보입니다. 오늘 예술중심 현장 3층 아트홀에선 페렌스 몰라의 원작 연극 모르는 게 약이다를, 오는 17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이시원 원작의 연극 변신을 선보입니다. 4인 4색 지역 순수예술인 기획전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거창박물관 별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순수예술 활성화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가 4명의 사진과 그림 등을 차례로 선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향교 마을학교 현판 제막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향교 마을학교에서 열립니다. 제45회 남명 선비문화축제 국제학술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2021 김해 독서대전 개막식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김해 진영 한빛도서관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농협 거제시 지부 거제시민축구단 발전기금 기부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장실에서 진행됩니다.
통영시 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2시 통영시청 강당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거창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입 정착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거창군은 이달 전입자부터 1인 20만 원, 2인 5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등 전입 정착금을 기존보다 최대 2.5배 늘리고 국적 취득자 지원 보상금도 1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의 공립치매 전담 요양시설이 다음 달에 개원합니다. 하동군은 6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동군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 옛 횡천중학교에 요양원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갖춘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다음 달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섬진강을 관할하고 있는 영산강 유역환경청 류연기 청장은 국회 환경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행안부에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을 요청했지만 정부 조직 간소화 등 여러 이유로 올해는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영산강 홍수통제소 산하에 섬진강 출장소밖에 없어서 양수계에서 홍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3,000세대 이상 주거시설을 짓는 주식회사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마산 해양신도시의 사업자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신도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창원시가 오피스텔 등 3,000세대 이상 주거시설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주거시설은 1,000세대 미만이고 나머지는 숙박과 업무,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돼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창원 지역 상습 침수구역 중 한 곳인 성산구 안민동 일원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총 사업비 84억 원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상습 침수 지역 보상 철거와 부지 조성, 우수관로 개선, 안민 소하천 상부 사방댐 설치 사업 등을 오는 2024년까지 완료하면 인명과 건물 보호, 침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성군의회가 수의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이유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수의계약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고성군이 트럭에 실어야 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코로나19와 공룡 엑스포 업무 등으로 바쁜 상황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영실 정의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와 소속기관, 출자 출연기관이 모집이나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령군과 MBC 경남이 의령군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2022년 의령 가래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중에서 마을 가드닝 사업과 MBC에서 기획 중인 가드닝 프로그램 제작을 연계해서 홍보 효과를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 죽곡 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기공식이 진해구 죽곡동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SX조선에서 이름을 바꾼 K조선 주변 25만여 제곱미터 토에 오는 2024년 말에 조성되는 일반 산단에는 죽곡 하이테크 등 9개 업체가 참여하며 조선기자재와 금속 가공, 장비 제조업 등의 업종이 들어서 생산 효과 5,400억 원, 일자리 670개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제42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이 내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장관 그리고 항쟁의 주역들이 참석해 고 김용택 기자의 취재 원고 낭독과 부마 항쟁 참여자 인터뷰 영상 상영, 기념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